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21,300불 정도 합니다. 참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19,500불이든 아니면 17,800불이든 떨어질 거면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 자리 21,300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주식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참 희한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단기적으로 2600을 찍으면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식도 지금 약간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2400이 깨질 거면 깨지든가 아니면 2500을 넘어서든가 해야 되는데 2460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4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장난질에 전세계 국가의 화폐들이 아주 모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소득이 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구글 측에서 달러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국가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미치고 팔짝 뛰겠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초부터 잘못됐던 통화정책, 미국의 달러,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좀 깨끗한 통화,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는 통화, 그런 통화를 원하고는 있는데 미국이 무서워서 미국의 장난질에 모질이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이에 이 암호화폐란 게 인류에게 다가와 버렸죠. 암호화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무섭고 인터넷이 무서운 거죠. 수많은 대중들이 몰라도 되는 사실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 정부는, 미 재무부는, 제롬 파월은 가장 크게 볼 데이터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 검색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결국 이 두 종류의 SNS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보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로겠죠. 구글 시험을 볼 때 가장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면접에서 최근에 만난 5명, 최근에 당신이 만난 5명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왜 물어볼까요? 최근에 만난 5명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빅데이터겠죠.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5명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실물 세계에서 만나는 5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검색한 유튜브 검색어 5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 경기 방황, 돈이 메마르고 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 후에 따라오는 경기 불황까지, 이 모든 것들을 스태그플레이션. 그런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과 또 에그플레이션, 식량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무지하게 상승을 하는 상태. 다 오르는데 내 봉급만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화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그러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인원 감축을 한다는 뜻이죠. 자, 크립토 슬레이트에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산은 어떻게 될까?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 결국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옮겨갈까요? 이렇게 이쁘게 아주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가 가장 안전하고 성장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암호화폐만 본다면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안에 들어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상용화가 되고 쓰이게 된다면 정말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인류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블록체인 기술은 수많은 직군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지구를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또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성되기도 하겠죠. 블록체인 기술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접목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죠. 지금 구금융, 전통 금융권에서 항상 외치는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전통 금융, 전 세계 금융가에서 내뿜어내는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할 건가요?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많을까요? 전 세계 지금 어마무지하게 있는 금융가에서 내뿜어내는 탄소 배출이 많을까요? 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정말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웹3 경제가 아니라 웹2 경제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이 금융,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쓰이게 되면 지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해하세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웹3 경제의 가장 선두주자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똑똑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고평가된 자산, 과매수된 주식,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 채권은 모두 최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으로 향하고 있다.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아주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지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2022년 8월이지만 2015년 8월 정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돈이 돈을 쌓아놓은 성이다. 버블이 또 다른 버블을 물고 와서 그 버블을 더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리고 기술력이 짱짱한 결국 인류화 사용되게 될 암호화폐 쪽으로 그들의 돈들이 옮겨질 것이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가장 시급한 글로벌 경제 문제 중 하나이다. 물가 상승, 이 못된 놈은 결국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전 세계 국가. 1970년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찾아왔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때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왔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때문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곧 진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 방방 곳곳에서 미치겠다고 난리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의 하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집이 팔리네 안 팔리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부동산의 하락은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있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채널에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대중들은 그냥 흘겨 들었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개미들의 생각입니다. 대형 기관, 자산 관리자 및 헤지펀드는 모두 어려운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장기, 단기 손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 차티스트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곧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코인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도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 전 주식 차트를 이야기했던, 그리고 수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채널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전달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소개했던 수많은 크리에이터들도 결국 조금씩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다른 각도의 자산, 저를 찾아야 된다. 이제 곧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될 것 같다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티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어떻게 태풍을 느껴보지 못하고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전이란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이제 곧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찬란한 해가 곧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해 뜨기 전 바로 그 어두움을 무섭다고 참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난다면 찬란한 태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잘 살아보자고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관 플레이어들이 지금 서서히 비트코인으로 그들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걸 목격할 수 있다. 암호화 산업은 아직 제도적 채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이제 곧 꽃을 피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코인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1년이 넘는 하락장 속에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진카, 똥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냥 돈만 투자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던 코인들 5배 된다, 10배 된다, 100배 된다 이런 코인들 거기에 탔던 돈들이 이제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갈아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 네임 밸류가 있는 것들, 사연이 있는 것들 이런 코인들만 주구장창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다. 내 봉급만 빼고 물가는 다 오른다. 코인판도 내가 탄 코인만 오르지 않고 다른 코인들 다 오른다. 코인판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랜만에 데일리 하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XRP 네트워크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있다. 고래의 거래 수가 3개월 최고치로 급증을 했다. 쌩 난리가 나고 있다. 쌩 난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전혀 시장 가격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XRP 고래는 토큰이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견뎌냈다.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다. 뭐 그 말 같아요. 센티멘트에 따르면 10만 불을 초과하는 거래가 5월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갑자기 치솟았다는 데이터입니다. 요번에 또 청산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그 외 여러가지 암호화폐들의 선물 거래에서 롱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았을 건데 그놈을 또 어떻게 털어먹네요. 비트코인 가격을 21,300불까지 떨치면서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 하시면 안됩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차트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만 하시는 게 좋아요. 10번을 먹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앞에 일자만 보이더라도 그냥 롱 포지션으로 한번 때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물 거래는 어쨌든 내가 던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파란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대로 있지만 선물 거래는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현물 거래 그리고 원화채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쯤 선물 거래를 하면 괜찮겠다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청산을 당하는지 나는 절대 선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쨌든 XRP 네트워크가 갑자기 활성화가 됐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근데 뭐 초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비트코인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비싼 가격인가, 싼 가격인가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힘들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100% 신뢰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관이 필요한 그런 거래를 하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다 보면 주관이 사라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시더라도 먼저 개입이 돼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주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 오래 있었고 또 차트를 또 오래 봐왔고 거기에 따르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제 나름대로의 잔소리를 할 뿐이지 제가 고래도 아니고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양날의 검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에 한 번에 큰 전환점이 생기느냐,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느냐, 계속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던지고 이 시장을 떠나야 되느냐, 그런 결정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말들이 충분히 위안이라든가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충분한 생각과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리플 이야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의 흐름은 비트코인과 리플 이외의 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니다. 결국 올해는 규제다. 그 규제의 가장 큰 사이클에 있는 리플,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결국 이 두 코인만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코인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실생활에 쓰여서 결국 인류와 같이 공존하게 된다면 XRP 리플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구장창 에브리데이 매일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XRP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이 그 모든 걸 결정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100% 저의 뇌피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탓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몫이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누군가는 던지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초기 투자자분들은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인지, 그리고 싼 가격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지 뭐 석 달 됐다, 4개월 됐다, 반년이다, 뭐 이렇다면 그 전 가격을 굳이 차트를 보면서 찾아보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던지는 사람들은 항상 싸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물건이든 내가 그 가치를 느낀다면 충분히 싼 가격이고, 또 그 가치를 모르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고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XRP 기사는 고래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래 7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농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1,200불,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자리에 있을 이유가 1도 없는 비트코인이 지금 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결국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이 시장을 떠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신념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굳게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떳떳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